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라는 친구를 연기했을 때 지수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졌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촬영을 이어나가면서 저를 돌아보니 촬영이 바빴던 것도 있지만 쉬는 날이 있음에도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생각해보면 지수라는 친구를 연기를 해서인지 단지 힘들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수라는 친구를 제가 만나서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그 생각이 드는데 지수라는 친구를 연기했을 때 굉장히 현장에서 긴장감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웃음기도 없고 몇 달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웃은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 뭔가 혼자 있으려고 하고 집에서도 혼자 생각하는 게 좋고 TV도 항상 틀어놨는데 TV도 안 틀고 아 이게 뭔가 내가 이 캐릭터에 익숙해져 있나? 그거를 끝나고 나서 많이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이 배우님의 고통을 자양분처럼 이렇게 뿌리를 담그고 거기서 나온 연기라고 생각하니까 볼 때마다 더 네, 그렇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다빈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범죄 인간 수업에서 민희는 범죄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거든요. 저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겪어보지 않았고 그치만 제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저와 민희의 벽을 깨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간접적인 체험이라도 다큐멘터리, 영화, 책 등을 보면서 조금 준비를 해갔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촬영 기간 내내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치만 그래도 뭔가 딱 촬영을 할 때만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는 털어버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박주연 배우님도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도 우선 처음 이 작품을 접했을 때 규리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 그리고 이 작품에서 다루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더 절실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감독님과 함께 이 사회 문제에 대해 되게 깊게 고민을 많이 하고 책, 신문,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촬영에 들어가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이라 제 양심과 부딪히는 그리고 제 감정과 부딪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되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굉장히 그냥 태연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배우로서 규리라는 역할을 해내야 하는 배우로서 제 중심을 잘 잡고 갔던 것 같아요. 네. 다들 고민을 한 바가지씩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군요. 그럼 이제 남윤수 배우님도 한 말씀 청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캐릭터 분석을 위해서 기태가 1장이기 때문에 1장들이 나오는 그 영화를 찾아보면서 간접 경험을 좀 해봤어요. 기태는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일반적이지 않은 캐릭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상상을 하면서 캐릭터를 잡아가는데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기태라는 캐릭터는 좀 어렸을 때 좀 자기가 사고를 치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해도 주위에서 말리거나 하지 말라고 경고를 좀 안 해주었던 것 같고 심지어 기태네 이제 부모님도 그 기태의 악을 좀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래서 기태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이제 기태가 악을 또 악을 또 좀 억제도 안 하고 기태가 또 억제를 좀 안 하는 편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시리즈의 제목이 인간 수업이라는 게 다시금 와닿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마 근데 이분들과 또 함께 연기하신 김여진 배우님은 또 이런 캐릭터에 들어가고 또 고민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베테랑다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저기 나와 계신 교수님들이 진작 뵀었으면 훨씬 도움이 됐겠다는 생각이 방금 강연을 들으면서도 들었는데 대본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저한테 온 변화는 시선이 좀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보는 범죄에 관한 뉴스나 특히나 청소년 범죄를 하면 요즘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댓글들을 보면 아주 쉽게 저런 녀석들은 싹을 잘라야 돼부터 시작해서 그 법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러니까 응징 법에 의한 그 처벌에 보통 이제 방점이 가잖아요. 근데 해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고 있는 경찰이죠. 밥벌이기도 하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이 이 아이들을 아직 애다. 아직 아이들이다라는 시선을 끝까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집요하게 이 범죄를 파헤쳤던 힘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 역시도 이제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봤던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또 제 아이를 보면서도 그 아이 마음이 왜 그럴까, 얘가 왜 이럴까 이런 행동할 때 얘가 어떤 마음이었고 이런 마음이면 결국 얘가 이런 짓을 하고야 말겠구나라는 걸 짐작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뀌었던 시선이 지금까지도 사실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